예, 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당에서 홍연주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여당 서주민 반장 준비한 설명서부터 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건 먹은 자가 범인이다입니다. 자, 먹은 자가 범인이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예,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죠. 돈을 먹은 자, 작물을 나눈 자가 범인입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아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법인카드 문제는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자, 그럼 법카 횡령 의혹의 범인이 누구냐? 이 후보 논리대로라면 결국 집으로 배달된 음식을 먹은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이 후보 집에 음식이 배달된 건 분명한데 네. 집 안에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누가 먹었는지 확인은 덜 된 거 아닌가요? 예, 네, 먼저 음식 배달을 지시한 배모 씨와 7급 공무원 A 씨의 대화를 다시 한번 보시죠.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A 씨는 당연히 김혜경 씨가 먹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먹는 모습을 본 건 아니죠. 이 김 씨도 대국민 사과 때 이걸 누가 먹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포괄적인 사과만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혜경 씨 집으로 음식이 배달됐고 거기에 또 경기도 법인카드까지 동원이 됐는데 김혜경 씨 외 다른 사람이 먹었다고 보는 것도 또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봐도 이 김혜경 씨 지시 없이 음식을 이 집 앞에 배달할 이유는 조금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들으니까 이 후보가 직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문제가 터지면 다 직원 잘못으로 떠넘긴다. 이런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김혜경 씨는 경기지사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죠. 이 당연히 최종 책임은 이재명 후보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배 씨를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한 것도 이 후보 본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후보와 김혜경 씨는 포괄적인 사과만 하고 직원 관리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만 인정하고 법적 책임은 피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죠. 하지만 배 씨에게 부인 개인 비서 역할을 맡겼다는 의혹은 아시는 것처럼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2012년 이 성남시 의회 회의록을 한번 보면 이 당시 행정기획국장이 배 씨의 업무가 이 사모님 수행이다라는 취지로 인정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택을 수시로 오가면서 배우자 비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남시장부터 11년간 사실은 배우자에게 비서실을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경우에 대비해서 도의적 책임까지만 인정하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야당 설명서로 넘어가 볼까요? 예, 제가 준비한 건 안철수 완주의 셈법입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오늘도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 지금 뭐 지지율이라든지 구도를 본다면 완주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안 후보 지난 10년간 단일화만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벗고 싶어하는 이미지가 바로 철수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먼저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먼저 또 철회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물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선거 막판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로 결집하고 있고 TV토론에서도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안 후보가 반전 모멘텀을 만드는 것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쪽 얘기로는 그동안 이 공동정부 구성 같은 뭐 이런 걸 놓고 물밑에서 좀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제안을 다 거부하고 굳이 완주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의아하긴 해요, 사실. 예, 뭐 안 후보 쪽에서는 펄쩍 뛰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10% 득표하지 못하면 선거 비용 문제 이것도 지금 큰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지지율이 쭉 떨어져서 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그대로 대선 득표율로 이어진다면 수백억 원의 선거 비용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쓰고도 완주하겠다는 건 이 돈을 일종의 투자금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투자금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대선 이후의 상황까지 보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 윤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가 여소야대라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혼란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런 틈 속에서 다음 총선을 노려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야당이 지리멸렬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안 후보로서는 야권 지형 전체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끝내 단일화가 무산돼서 야권이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입지가 얼마나 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완주한다는 것은 대선 이후를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의 가설로 볼 수 있겠지만 당선이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로 완주를 선언한 걸 해석해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안철수 후보 부산주세장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등장해서 이 단일화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홍현주 기자 보기에는 단일화 가능성이 얼마나 남았다고 봅니까?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일단 어제 오늘 양측 사이에서 아무 접촉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안 후보는 그동안 주장했던 정권 교체를 거둬들이고 적폐 교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 예. 국민의힘도 적폐로 규정한 겁니다. 물론 윤 후보가 전격적으로 여론조사를 수용하거나 안 후보가 멈춰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가능성 좀 낮아 보입니다. 어렵겠습니다만 퍼센트로 본다면 몇 퍼센트 정도로 보면 될까요? 현재로서는 좀 10% 미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홍현주 기자는 10% 미만으로 전망을 했는데 어쨌든 뭐 남은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정치 특히 대선 국면의 일주일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두 기자 잘 들었습니다.